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17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하였습니다. 0.6%, 0.4%씩 하락하였고요. 오늘도 1% 이상씩 이렇게 증시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한국 증시로부터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각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위험을 줄기 위해서 이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5월 17일, 수요일, 5월 20일이죠. 네,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네, 이번 주 수요일에 FOMC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5월 20일 날 발표가 날 거고요. 그때 이제 금리에 대한 그 흐름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은행에서 금리를 바로 올릴지 조기 상승을 시킬지 시키지 않을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모두 주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금리를 좀 빨리 올릴 기미가 보인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이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좀 더 관망을 하겠다라는 점이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직 그 금리 인상은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 애매한 포지션으로 또 위치를 잡고 있고요. 지금 확실히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없어지고 다시 한번 이 유동성 장세가 추가로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고 추가로 진행이 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전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증시는 고점 위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이상 뭐 10%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20%, 30%는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향 추세로 돌파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이평선들을 모두 아래로 돌파를 하고 슬슬 이제 21선과 61선이 벌어지는 형상이 나오겠죠. 그때쯤이면 그냥 증시를 다 매도를 하시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애매한 구간이니까 계속 지켜볼 거고요. 또 기분 나쁘게 월봉이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월봉이 음봉으로 된다면 별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일단 코스닥은 4포인트 내렸고요. 마찬가지로 애매한 위치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 사실은 코스닥은 이미 고점 돌파를 한번 한 뒤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워낙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얘는 잠깐 샀다가 다시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물로 인해서 주로 증시가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다우와 나스닥이 바로 이제 회복을 좀 강하게 하면서 또 우리나라 증시가 좋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일본 증시와 똑같이 움직였네요. 지금 선물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더 많이 내리고 있고 다우존스, 나스닥은 또 이렇게 0.5% 정도씩, 0.4%씩 하락을 하고 있네요. 유럽도 마찬가지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시에 안정이 찾아오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외환도 계속 상승해서 오늘 1% 가까이 상승했고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찍었던 고점까지 또 상승을 해버렸고요. 달러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번 주 수요일에 어떻게 그 회의록이 발표가 날지 주목을 좀 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증시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850원 하락해서 42,850원 마무리했고요. 우리 예상과 다르게 지금 주가가 쭉 내려버렸습니다. 지금 상승은 오늘 46,5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하락을 지금 이렇게 크게 해버렸네요. 그래서 거의 이 시세 차익으로는 5,000원 정도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장중간에 이제 41,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막판에 좀 올리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HMM이 오늘 떨어진 이유는 크게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 51,000원까지 상향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
밸류에이션에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수가 아닌 시장 수익률로 하향을 하고 너무 빠른 주가 상승 속도와 그다음에 피어 그룹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이렇게 매수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팔라는 얘기죠. 네, 이런 증권사 리포트는 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2021년 추정 영업이익을 4조 8,880, 8,800이죠. 그럼 이 정도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영업이익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 증권사도 목표 주가죠. 네. 시가총액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산업은행이 보유한 전환산채가 3천억 원이 주식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종가 기준 17.7조 원이고 당사의 목표 주가 기준으로 20조를 이상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6천만 주가 지금 이 현재 주가로 풀리게 되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6월 달에 진행이 될 거라서 이렇게 리포트를 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5월 27일에 있을 리밸런싱을 생각을 해서 주로 투자를 좀 했고요. 지금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하락을 부추겼는데 자, 아무래도 공매도가 좀 나온 것 같죠? 오늘도 73만 9천 주가 나오면서 이렇게 공매도가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런 리포트를 쓰는 것이 다 이제 공매도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대놓고 공매도 공격을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주가도 갑자기 막 싹 떨어지면서 지금 거의 뭐 3일 연속 똑같은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버리니까 야, 이거 공매도 치기 쉽다 이러고 이제 막 눌리긴 합니다만 눌리니까 바로 쓸어가 버리죠, 물량을. 그래서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막 폭락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평균가가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안 내렸죠.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 친 물량들이 많이 치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주가가 눌러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자면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43,120원을 제가 바닥 구간 정도로 체크를 했고 오늘도 그 언저리에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만 이렇게 급락을 쭉 하면서 하길래 사실 저는 오늘 추가 매수를 좀 하려다가 다른 종목에 있는 금액을 좀 빼서 바로 넣으려다가 좀 참았습니다. 혹시나 내일 또 증시가 좋지 않고 이러면 공매도의 하락 그 빌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21선까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요런 십자죠. 십자 정도가 이 21선을 더 터치하고 다시 반등을 할 쯤에 매수를 한번 해볼 거고요. 혹시나 이 공매도가 정말 악질이라면 21선까지도 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일 연속 이렇게 좀 악질적인 공매도 공격으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분명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됩니다. 본인들이 설정한 그 목표 주가에 뭐 그게 이제 추가가 되면 뭐 거의 퍼즐식으로 맞춘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뭐 운임지수는 보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운임지수가 그냥 끝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끝도 없이 높게 잡아야지 왜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주가를 일부러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투자자 보시면 오늘 기관 위주로 공매도가 쏟아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100만 주 나왔고 외국인이 22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투신 사모펀드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은행과 사모펀드 위주로 좀 공매도가 쏟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매수를 했고요. 저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는 좀 매수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에 이제 27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7일까지 계속 서서 이제 매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때까지 MSCI 그 흐름을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리밸런싱 날에 리밸런싱 편입일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리밸런싱 날에 주가가 오히려 더 오르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5만원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저는 5만원 이상 간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좀 더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자, 그래서 사실 주가가 하락하면 땡큐죠. 네. 주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고점에서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지수들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네. 지표들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HMM에 오늘 소식이 또 있습니다. 어, 이런 뭐 HMM 한국해운업 장기 침체 끝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1조 원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 떴고요. 서프라이즈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상한 뭐 20조 밸류에이션 부담된다고 그렇게 떨어뜨렸는데 결국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싸다. 그래서 시가총액 20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주의가 지금 4조 아까 8천억 잡혔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점점점 더 증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5조, 6조, 7조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에 다 보셨죠? 네, 그 해상 운임 지표가 오히려 더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쯤 되면 이제 꺾여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네, 컨테이너 하나당 판매하는 운송하는 물량이 이 돈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네, 추가로 해서 오늘 또 네, 뭐죠? 여기 한국수출입은행이죠. 네, 거기서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필요한 컨테이너 34,000 TEU 확보를 위해서 3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17일에 밝혔고요. 선순위 대출을 지원을 하고 멀티 에셋 자산 운용이 네, 1천만 달러 규모의 후순위 펀드를 운용하면서 네, 미래에셋 증권이 금융주선자로 참여한 정책금융, 민간금융 협업 구조라고 합니다. 뭐 되게 복잡하네요. 아무튼 결국에는 이렇게 3천만 달러를 지원을 하면서 네, 이렇게 산업은행이죠. 네, 수출입은행이죠. 수출입은행이 또 이렇게 HMM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드디어 장기 침체 끝내고 네, 해운 산업이 이렇게 살아나는데요. 계속 이제 밀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기업에 이제 매도를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이제 6월 달에 결정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컨테이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하나당 운임 지수가 그다음에 이렇게 선박 늘리는데 자금 지원도 해주고 네, 차례대로 이제 6월 달까지 총 몇 척이었나요? 8척이었나? 그게 이제 추가로 투입이 되니까 3분기, 4분기는 그냥 뭐 돈을 쓸어 담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MM은 지금 주가 오늘 뭐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락한 거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요 정도 라인에서 지키면서 네, 내일 또 양봉 띄우면서 요 정도 라인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추가로 더 내려서 21선 터치하고 올라갈지 뭐 그 두 가지 정도인데요. 만약에 그 라인을 지키면서 이어간다면 이렇게 이제 조금 시간을 끌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횡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이때처럼 갑자기 네, 21선 찍고서 이렇게 급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HMM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하고 이제 또 수요일 바로 휴일인데 이제 외국인에게 남은 시간도 뭐 크게 없는 것 같네요.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